차이나머니 한국 침공 닥치는 대로 삽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의 돈들이 한국에 들어와서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기업이든 부동산이든 마구마구 사재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산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말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채권이든 주식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주택이든 특정 국가로 몰리잖아요. 특정 국가로 몰리면 그 특정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그 특정 국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저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봅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일단 주식시장에서 지금 중국계 자금은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요, 2025년 8월까지 20조 4,900억 원이에요. 뭐 20조는 뭐 별로 안 되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2019년만 하더라도 12조 5,340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2024년 14조 570억 원이에요. 2024년 비교해 보면 1년 사이, 1년도 아니죠. 8개월이죠. 8개월 사이에 45.8% 6조 4,33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지금 중국계 자금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사람들의 입김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 이 외국인 투자자 중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 이거 굉장히 충격으로 봅니다. 더 충격은 채권입니다. 지금 채권을 보시면 2025년 8월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한 국내 채권 총 보유액은요 306조 7천억 원이에요. 그중에 아시아가 138조 8천억 원이거든요. 유럽 109조 7천억보다 월등하게 많죠. 미주의 27조보다는 뭐 비교도 안 되고요. 중동의 14조하고 비교도 비교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아시아 중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계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까지는요 굉장히 많다 이 정도만 분석이 됩니다. 이게 세부 분석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것을 다 따지더라도 중국만 놓고 봤을 때 한국 국채 보유 순위 1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당연히 많고요.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나 다른 어떤 유럽 국가보다 중국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미국이 한국 국채를 보유한 비중이 2위거든요. 2위. 미국의 2배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2배 이상. 그러면 중국이 우리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채권은 여러분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도 있지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 막 팔았을 때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채권의 위기, 채권의 대학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미주면 미국 이상이에요. 미국보다 다른 나라도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미주가 1년에 늘어나기를 겨우 7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는요 적어도 38조 늘어났거든요.
1년 사이에. 그중에 중국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여기에 말입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만만치 않아요. 외국인 직접 투자 중에 지금 기업에 대한 투자 2024년 기준으로 67조 9천억 원이에요. 2023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146.9%가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 27억 5천만 달러가 40억 4천만 달러가 늘어서 67억 9천만 달러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는데 중국이 직접 투자한다는 얘기. 중국이 직접 투자하는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는 인수합병. 와, 이런 거는 여러분 진짜 충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적지 않잖아요. 67억 달러까지 늘었잖아요. 직접 투자 규모가. 난리도 아니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주택도 보시면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 지금 2024년 기준으로 5만 6,301가구입니다. 전체 외국인들이 가진 주택의 56.2%예요. 대한민국의 전체 주택 수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기는 해요. 뭐 0.6, 0.8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특정 국가에게 굉장히 많은 주택이 보유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진짜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차이나머니가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모든 분야에 중국의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금전적으로 그죠? 금전적으로 중국의 기속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차이나머니의 침공은요. 주식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시장, 기업을 사고 파는 M&A 시장, 주택을 사고 파는 주택시장까지 넘쳐 흐릅니다. 지금처럼 차이나머니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요. 특정 국가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특정 국가는 우리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차이나머니가 썰물처럼 들어오는 것 국가가 나서서 경계점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 돈 들어온다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잘못하면 차이나머니에 우리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조치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닌가. 저는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친중 정부라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내다 팔든 채권시장에서 내다 팔든 기업 M&A 시장에서 내다 팔든 특정 국가에 쏠리면 내다 팔 수 있거든요. 이것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택시장은요. 우리는 중국에서 주택을 못 가집니다. 예, 이것은요. 반드시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돼요. 중국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지. 왜 우리가 병신처럼 지금 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 뭐 조선시대입니까? 왜 우리가 중국에게 이렇게 벌벌 떨고 사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지금 제가 봐서는 점점 중국에 예속돼 가는 모습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 끈앞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